네, 고양시에서 오신 분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잘못 지목을 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을 잘 못 봐서. 네, 검은색 니트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일산에서 온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제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학교 폭력 피해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혜준 학교 폭력 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피해 부모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학교 폭력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자체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굉장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얼마 전에 지방 국공립대학교에서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불합격을 하겠다라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언론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강한 예방 정책을 해야 학교 폭력이 예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더 혼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의 피가해로 연루가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학교 폭력의 피가해 부모들과 감정 싸움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들은 더 많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이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 정책의 조치에 따라서 학교 폭력 유형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은 지난 십수년 동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 폭력이 예방이 되지 않느냐? 예방에 대한 본질은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예방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 교육이 의무화돼가지고 초등 학부모들 대상으로 의무화돼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일정 부분 장난과 폭력에 대한 경계선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자녀의 자존감 교육으로 교육 콘텐츠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1차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예방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한 분 의견만 더 듣고 대통령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고 동두천 지역에서 다큐멘터리 창작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나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년 정책이고 또 하나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 북부 평화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경기 북부, 특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은 미군 위안부 문제, 분단 문제, 그와 관련한 문화유산이 보물처럼 있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청년 미디어 창작자, 제작자, 연구자, 사회활동가들이 특별한 영감을 받고 이 현장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과 뜻이 있는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인프라가 이 지역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재단을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창작하면서 다루고 있는
이제 소재인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농성을 450여일, 오늘로 444일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그 건물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여지하고 비슷하게 이 성병관리소가 미군 주둔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고 또 그 건물이 그렇게 방치되거나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대하는 지역 정부의 입장이 전략적인 상상력도 없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하고 또 굉장히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인지 이 동두천 시청과 경기도가 이 공을 계속 주고받고 어찌하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이 건물을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그것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국가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로드맵을 지방정부에 제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도 봉합되고 분명 대통령께서도 후회하지 않을 미래의 평화 경제를 이제 만들 역사적인 가치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재단 문제는 뭐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렇고,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 이거는 지금 성병관리소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두천 시라는 거죠. 시인데 이거 지금 폐지해가지고 매각하고 철거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 게 일부 입장이고, 이것도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니까 보존하자라는 게 아마 지금 발언하신 분 입장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저는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결국은 동두천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뭐 형식적 당장의 실질적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겠죠. 시장과 시의회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두천 시민들이 결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단위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당장은 뭐 이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하여튼 입장은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긴 할 텐데요. 약간 제한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가 아까 지명을 당해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분을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마이크 전해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천 석탄발전소에 처음으로 같이 들어갔던 이현자입니다. 그러세요? 지금은 그 시민운동회 연장선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융합과의 경희대학원에 재학 중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는 땅덩어리가 큰 대신 인구가 적으니까 석탄발전소나 연천군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계속되는 갈등 관계가 생기는데 왜 항상 시민들은 먼저 그게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에 해결해 가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를 지켜지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 갈등관리 기구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갈등관리 조정관을 공개 채용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군사시설이 휴폐업이 되고 있고, 또한 포천에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 시설이나 폐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로드리게스 사격장 같은 곳에서는 방산 연구나 군수 사업 전시장과 테스트장을 만들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주역 상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훈련은 포천에서 하시면서 왜 산업이나 개발하는 곳은 타 지역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그러니까 수정법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와 대통령님과 행안부 모든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매일 북한과 남한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었던 그런 일이 있듯이 국제 평화 도시를 만들어 주셔서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유엔 기구나 아니면은 국제 기구들이 오는 평화 도시를 만들어서 중립적인 평화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포괄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 직접 듣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서면 의견서 그리고 QR코드를 통한